신체 검사부터 가정 및 환경 토대까지 정말 엄격한 이런 신체 검사, 산부인과 신체 검사까지, 순결 테스트까지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뽑히고. 북한이 새로운 기쁨조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오늘 채널A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난파 간첩들의 교육 내용까지 오늘 북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강명도 경민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지금 팬넬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제목이 보니까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기쁨조 관련된 내용인가 보네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m 65cm면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키가 큰 형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설주 씨가 지금 1m 60에서 64로 추정되고 있지만은, 네. 그러면 이설주보다 더 크다는 키 아니에요? 그냥 그러네요. 김정일 시대도 65cm면 큰데, 지금 이쪽에 나왔는 거면 1m 70이다. 그럼 어떻게 돼서 1m 70 나가는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뽑으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취향과 지금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취향과 지금 자기 현재 취향이 아마 달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뽑는 것은 아버지 때 있던 별장 특각이나 자기가 이제 다 물려받았지만 그 별장이나 특각이나 초대소에서 있던 여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들로 아마 물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아, 물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형도 좀 크고 또 서구형, 얼굴형도 좀 서구형이다. 그리고 활동적 여성을 선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운둔 생활하던 아버지보다 예. 김정일은 기껏 가봐야 뭐 중국밖에 없어요. 대학생 시절 김성 종합대학 시절에 인도네시아 잠깐 방문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김정은이는 다르죠. 스위스에서 뭐 다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스위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도 다 자유롭게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아버지 취향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 아버지가 선호했던 여성들보다 키가 큰 것은 유럽 여자들이 상당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봤었죠. 북한 말은 쭉쭉 빠졌다고 하는데. 북한 말로? 네, 쭉쭉 예. 빠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마 그 쭉쭉 빠진 형을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키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작은 여성을 선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특수 제작한 의사상 격리부에는 이제 의상도 제조하지만 신발도 제조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약 7cm에서 10cm 정도의 그 신발을 제조해가지고 특수 제조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다른 나라에다 맡겨서 가져오게 되면 다 노출되잖아요. 아, 이거 네. 남자가 이렇게 신는 어떻게 7cm 넘을? 그러니까 별명이 7cm 아닙니까? 김정일. 별명이 7cm다. 자,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기쁨조 역할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기쁨저런 말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재자, 김정일이 때나 김정은이 때나 김정일,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제 뭐 유흥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술도 먹고 파티 문화에도 동원된 그런 여자들을 기쁨저라고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저도 예술 분야를 예술을 전공한 기쁨저가 있고, 우리가 기쁨저라고 꼭 이야기한다면 네. 예술 분야를 전공한 예술인도 있고, 아니면 특각이나 초대서나 이런 별장에서 그 별장을 관리하면서 또 이제 별장 문화, 김정일 때 파티 문화라고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별장 파티, 네. 파티 정치라고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관리인으로 있다가 또 거기에 그 동원된 그 뽑힌 여자들이 옥과라는 곳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뽑습니다. 예술인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뽑는 게 아니고, 네. 금성학원이라든가 평양음악무용대학 같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아주 최고의 그 예술학교에서 뽑은 학생들이고, 이 별장이라든가 특각에 있는 여자들은 다르죠. 중학교 3학년 때 점 찍어놨다가 졸업하면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하고 도에서 모집을 해서 중앙까지 뽑혀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순결성도 보장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군요. 네. 그 조건이 궁금한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기쁨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김정일이 있을 땐 뭐 1m 65cm였다면 지금은 네. 1m 70cm 돼야 된다고 하니까 네. 키부터 달라졌고, 그리고 이런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잘생기고 뭐 몸매도 좋고 흠집도 하나도 없고 순결도 보장되고 하려면 토대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마 성분만 좋아서도 안 돼요.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지만 그렇게 고위급이나 뭐 기득권 세력,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보다도 일반 계층, 보통 성분의 출신 성분도 이 별장이라든가 특각의 초대소에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쁨조로 뭐 누구 권력자를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뭐 권력자를 위해서 나간다 이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예. 옥과가 뭘 하는 데는 잘 알거든요. 이 옥과에 뽑히면 파티,
파티 문화가 있는 김정일이 별장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당중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이게 상당히 높은 직위원회. 중앙당에도 갑니다. 아, 예, 그렇군요. 별장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의사당 경우 저희가 있던 김일성 주석궁. 여기도 뽑힙니다. 네. 그 이런 데도 뽑히기 때문에 꼭 별장에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과에서 뽑혔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뽑혀가가지고 중앙당이나 주석궁과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들 말고 마치 별장, 특각, 김정일이 가는 특각에 뽑혔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뽑혔던 아이들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쪽하고 달라지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특각이나 별장에 뽑혔던 아이들은 그 국녀 뽑힌 거나 똑같습니다. 국녀다. 1년 예. 동안 중앙당 그 초대서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줘가지고 접대 문화, 뭐 마사지 문화 이런 걸 다 보여줘가지고 또 춤, 댄스 다 출전한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별장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집에 휴가를 나오지 못하면 제대될 그렇군요. 때까지. 예. 예. 그럼 결혼도 못 할 테고 뭐 어느 정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정일 특각 같은 데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네. 일체 사람들하고 접촉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제대를 되면 19살에 들어갔다 25살 정도는 제대를 시키는데요. 제대가 되면 시집도 잘 갑니다. 네. 이미 다 그 김정일이가 직접 중앙당이라든가 호위사령부라든가 이런 고급 장교라든가 중앙당 지도원이나 부원 이런 사람들과 짝을 맺어주기 때문에 네. 잘 갈 뿐만 아니라 토대가 준비돼가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북한 간첩들이 교육받는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간첩들 남한에 내려보낼 때 이런 걸 알고 가라라는 자료가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 교육 자료라는 것은 네. 김일성 정치대학이 있고 이제 북한에 간첩 교육을 주는 데가 두 곳대가 있습니다. 네. 김일성 정치대학과 이제 김정일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두 곳대가 있는데 그 통일전선소부 산하의 옛날 평양 학원이 지금 김정일 정치대학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간첩석 남북한의 미인용은 우리는 북한에서는 이런 걸 미인이라고 한다면 네. 한국에서는 이런 용이 미인이라고 한다. 아, 이런 그러니까 걸 간첩 교육을 자료가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다른다는 거를 알려줘야 가서 적응을 쉽게 하니까. 그 적응하는데 이제 실수할까봐. 예. 아, 이거 이쁘네, 이거 미인이네, 뭐 하는데 이거는 북한식으로 북한산 하다 미인이다. 혹시 말을 하다. 이런 것도 이제 간첩 교육 자료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어떻게 북한 미인용, 남한 미인용을 갈라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런 형의 계란용 길쭉한 건데 예.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준다는 게 예, 이런 것들을 전문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조국통일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거 뭐 하는 곳인가요? 예, 그전에 통일전선사업부 산하에 네. 조국통일연구원이었는데 우리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통일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민족통일연구원이 됐다 지금은 통일연구원 됐듯이 한때는 이거를 남조선문제연구소라고 했습니다. 남조선문제연구소. 네, 남조선문제연구소인데 여기는 각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모든 이 생활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네.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서 실수하기 예. 때문에 잘못하면 간첩 그렇죠. 신고하고. 뭐 삼성은 어떤 기업이고 현대는 어떤 이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의 중요한 자료는 문선명 씨가 있었던 통일교 예. 이게 어떤 교회인지 이거까지도 이제 교육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 부문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미인형까지 갈라놓을 네. 정도로 섬세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남선문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섬세하다 폭탄주까지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하던데 네. 북쪽에는 폭탄주라는 게 없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폭탄주를 하지 북한에서 폭탄주 마셔보진 못했지만 예. 폭탄주라는 걸 몰랐는데 뭐가 있냐면 대신 폭탄주가 없는 대신 와인잔 큰 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면 한 750리터짜리 술 위스키가 한 3분의 2 정도가 담기는데 그거를 통짜로 먹어야만이 파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파티장에. 예. 예. 김종일이가 말한 파티장에 들어. 그래서 그렇게 먹던 술 문화. 그러니까 이건 폭탄주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죠? 병채로 들고 마시는. 예. 일단 그걸 병채로 들고 마시다시피 그 잔을 다 마셔야만이 그 특가가 있는 별장 파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술 때문에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폭탄주에 대해서는 미국의 천한 술 풍습이 남조선에 들어와서 권력을 쥔 자들이 음주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저도 잘 헷갈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걸 좋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알아야 뭐 폭탄주가 뭐인지 알아야 되지만 비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왔을 땐 고위층들이 다 폭탄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성택 그 부장 같은 경우는 폭탄주를 뭐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예. 발렌타인을 2병 먹었다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폭탄주를
뭐 우리가 섞어 먹지만 맥주하고 양주하고 섞어 먹는 걸 폭탄주라고 하지만 자기네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병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병채 들고 마시는 게 북한의 아마 고위층들의 술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네. 게요. 정말 이렇게 간첩 교육 자료들이 우리가 입수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거 교육받고 얼마나 내려오는지 지금 남한 사회에도 그런 간첩들이 실제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황장엽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이 아직도 고중 간첩과 뭐 파견되는 간첩들과 다 합해가지고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우리 한국도 들어올 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이 간첩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주로 목적으로 하지만 정보 활동을 한국에만 들어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미얀마, 베트남, 뭐 많이 뭐 말레이시아 정도, 중국 이런 홍콩, 마카오 무대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포섭을 하고 또 포섭한 그렇군요. 사람 들어오고 자기네가 그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침투했다가 외고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 체포됐죠. 말레이시아, 북한인데 간첩인데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이 국적을 가가지고 외고대학 예. 교수들이 다 체포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외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까지 들어와요.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국내 간첩 파견됩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 북한 이야기 오늘 강명도 교수님과 함께 아주 깊숙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